많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자격들이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쪽에 앉으신 분들 의자 뒤에 뭐라고 적히셨는지 보셨나요? 네, 저희는 학생이 아닌데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길을 거닐다 어른들이 학생이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 대학생이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저희를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프레임을 씌우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요? 2016년 대학 입학생 중 3.6%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해도 현재 입시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불리합니다. 교대를 포함한 많은 인기 대학은 수시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일부 대학들은 수시로 지원을 해도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그게 한 3.6%,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길에서는 학생 막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분명히 세금이라는 거는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생증이 없으니까. 광주에서는 그 세상 배움 카드라고 해서 이 친구들한테 그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학교는 다니지 않지만 학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료를 봐보시죠.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4년 기준 1,01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90만 원이 세금이 들어갑니다. 학교 재학생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은 10분의 1입니다. 단지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들여지는 세금이 10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학교 밖 청소년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나와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생기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검증된 공공기관의 활동을 생기부로 인정해준다면 사교육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라는 걸 아시나요? 수련활동 인증제는 보시는 것처럼 일정 기준을 갖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이러합니다. 청소년이 단지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저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자기만의 홈스쿨링처럼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거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공교육에 대한 회의가 많아지면서 이 비율이 10%까지 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꼭 공부를 학교에 가서만 듣지 않아도 만약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갈 수 없으면 그거를 온라인에서 학점이 이수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정책으로 더 좀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애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